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오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숱한 의혹과 과잉 추모 논란을 불러일으킨 채 오늘 오전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고향인 경남 창녕 부모 곁에 묻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0세 일기로 돌아가신 6.25영 백선엽 장군에 대한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간 조문 정치에 또다시 갈라진 조문 정국의 명함,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놓고 그동안 참 숱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서울시장으로 영면에 들었는데요. 지금 한 3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박 전 시장의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 명의로 하는 그런 장례식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한 55만 명을 넘어섰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났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과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그러한 죽음, 국민의 예산까지 들여서 그렇게 추모를 해야 하느냐, 장례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리가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고인에 대해서 뭐 추모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똑같겠죠. 하지만은 어떤 죽음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내드리는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이 절차나 격식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을 공직 수행 중에 뭐 사망을 했다. 그럼 당연히 서울시장 그 장례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죽음의 절차가 좀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제 개인 일이고 또 지난 7월 8일 날 성추행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고소한 사람이 경찰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9일 날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죽음이고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죽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꼭 서울시장 그 장례식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좀 과잉된 거 아니냐. 국가 예산, 시 예산을 뭐 10억이라는데 10억 이상 들었을 겁니다. 장례위원만 해도 몇백 명이 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조촐하게 검소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또 유언을 남겼거든요. 한 15년 전에 이미 유언을 남겼고 유언장을 쓰셨더군요. 장령의 선산에 부모님 묘에다 뿌려달라 그 뜻이었거든요. 그랬으면은 저는 좀 지켜주는 게 더 도리 아니었냐 하는데 이게 문제가 박원순 그 극단적인 선택이 정치 문제로 커지면서 이렇게 좀 과잉 장례식 논란 이게 빚어지지 않았느냐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청원 게시판에도 올린 걸 보면은 그렇게 추모 분위기 이렇게 만드는 게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냐.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런 생각에 뭐 동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의혹이 많은 가운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유력한 대권 주자 한 분이신데다가 천만 서울 시민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분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닌가.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 그 주요 지도자 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개인적인 사건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는 참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걸 좀 밝히고 조사를 떳떳하게 받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좀 좋았을 텐데 저렇게 호련히 떠나니까 굉장히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또 이용해서 조문 정치, 조문 정치에서 지금 광장이 갈라서 있잖아요.
한쪽은 너무 또 지나치게 박원순 시장을 좀 추모하는 분위기가 또 한쪽에서는 있고 바로 옆에 뭐 불과 뭐 900m 떨어진 또 백선엽 장군 6.25 때 영웅이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 네,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단체들이 나서서 천막 쳐서 분양을 조문을 받고 있는데 그건 또 뭐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있고 그 이런 면이 참 안타까운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뭐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과 민주화 운동도 같이 했고 시민 사회 운동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을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받은 충격이 큰 것만은 사실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서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추문 속에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서는 추모를 하는 건 좋지만 국민들한테 그 말 한마디 사과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 거는 이런 당연히, 일이 빚어졌으면 당연히 네. 대통령이나 집권당 대표가 참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니? 박원순 전 시장이 뭐 민주당 대권 주자였고 당연히 그걸 밝혀야 되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이해찬 대표한테 질문하는 기자한테 심한 얘기 했잖아요. 쌍욕이죠. 쌍욕이죠. 막말을 넘어서 그런 쌍욕입니다. 말은 어떻게 보면 기자는요 자기가 묻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해 주는 걸 대신 묻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한항공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참사가 빚어져도 그 유족들한테 지금 심정을 취재해야 되는 게 기자예요. 예. 그런 기자가 어떻게 보면 그 악역을 맡은 거죠. 그러면 노코멘트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요. 거기다가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호로 자식이 호로도 아니고 후레 자식이라고. 네. 후레 자식이고 호로 자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죠. 호로는 그게 호레에서 호레가 오랑캐 호자거든요. 예. 그 조선의 제일 슬픈 게 이제 그 병자호란 있잖아요. 전쟁 끝난 다음에 수많은 양민들이 청나라 끌려갔잖아요. 그 여자들이 많이 끌려갔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또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호래 자식이라고 오랑캐에서 온 자식이라고 그때 아주 천대하고 막 그랬어요. 여자들은 환양년이라고 또 환향. 예. 고향에 돌아오는 환양녀라고 해서 뭐 홍제천에 몸을 씻게 하고 뭐 온갖 어떻게 보면은 지도층의 잘못으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수모를 당한 게 어떻게 보면 후레 자식, 호래 자식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 집권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 교양의 천박함, 예? 책임의식의 부재,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그런데 뭐 민주당이 예. 당 차원에서 추모를 하는 것 자체를 뭐 막을 것은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님의 뜻을 기리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봐야죠. 현수막을 네. 여기저기 걸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 네. 물론 뭐 고인에 대해서 잘못은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죠. 네? 박원순 시장의 또 잘된 점도 틀면 있죠. 그건 또 그럼요. 우리가 좀 살려야죠. 네? 인권운동 했고 뭐 시민운동 이런 예. 것에서 우리나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그렇죠. 세웠죠. 그런 또 공이 있는 거예요. 또 서울시에 또 그린벨트로 사수하려고 또 노력한 점이 뭐 잘된 점도 있고 또 잘못한 점도 많아요.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역사 평가에 맞춰야 되는데 님의 뜻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고인을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범죄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를 좀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그게 고인에 누를 끼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거는 그 또 다른 2차 피해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고소한 여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성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고소한 여성의 변호인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박원순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해 있는 거 보고 뭐 글을 써놨더라고요. 꽃이 때로는 슬픔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이지만 누군가에는 비수가 된다. 예? 조화가 피해자에 주는
메시지도 좀 대통령이라면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피해 여성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뭐 그분들도 다 추모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장례식장에도 가고 싶지만 그 피해 여성에 대한 마음도 있고 국민들이 서울시장을 보는 그런 인식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에도 식장에도 가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고 정의당 같은 데는 뭐 심상정 대표 등 좀 지도부급과 젊은 의원들 간에 양분되는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늘 주장해 온 게 피해자 우선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는 그래도 합의도 깼잖아요. 또 덜 젠더 감수성, 성 감수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라든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아무 말들이 없어요. 특히 여성 의원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중잣대고 진영 논리죠. 자기 진영에서 하면은 무마하고 억울하다고 자꾸 이게 씌우고 누군가는 또 그 공작에 희생됐다고 희생양으로 자기 편을 세우고 아무리 파렴치한 짓을 해도 상대방이 하면은 뭐든지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진짜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추모는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청와대 정당이 총출동하고 또 여당이 또 백선엽 장군 여기에는 공식 논평조차 안 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적어도 백선엽 장군의 그런 장례식에는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공적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자기 진영이 좀 골수 좌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국민 통합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5.18 그 유자녀 안아주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같이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선엽 장군이 6.25 때 낙동강 다부동을 안 지켰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있었겠어요? 부산까지도 함락됐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또 공비 토벌, 빨치산 토벌 앞장서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게 한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에 계신데 그분들이 6.25 때 그 참상 고생한 거 그 상처나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 6.25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돌아가셨거든요. 맨날 6.25 전우들 얘기하고 옆에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팔다리 없어지고 그 처참한 시신이 되는 거 보고 그거를 20대에 겪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충격을 얘기하셨어요. 그럼요.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휴전선 일대에 그 휴전 회담 직전에 전투가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적지에 한번 가시자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얼마 안 했으면 너희들 옆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펑펑 우시면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6.25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 우리가 좀 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를 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다 밝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우리 독립군 자체가 다 흩어져서 없었고, 그렇죠. 그쪽에 중공군이죠. 관로군들 토벌하러 다녔지. 그렇죠. 무슨 독립군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1943년 무렵입니다. 이걸 들어서 일각에서 일로 매도하고 폄훼하고 또 현충원 안착까지도 반대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신상 털기하고
저는 또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네. 그 유서를 썼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아무 일로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피해 여성한테도 좀 그렇죠. 미안하다. 사과했어야죠. 네.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그렇죠. 말 한마디 남겼으면 그렇죠. 야 역시 박원순 그렇죠. 참 그렇죠. 대단한 분이구나. 네.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상처를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 나 책임지겠다. 이런 모습이었으면 더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고인에 대해서 비난은 가급적이면 이제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자제해야 맞지만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여성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지금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잖아요. 변호인 말에 의하면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나가겠어요. 길에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약 먹는다고 그게 그렇죠. 치유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제 공소권 없어 해갖고 묻혀버리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 추미애 법무장관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요, 저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지 말고 수사 지휘를 해서 끝까지 수사를 시켜야 돼요. 아니, 지휘를 안 할 것을 지금 하고 앉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쫓아내기. 이래서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의 교훈이고. 그렇죠. 엄한 경고거든요. 그렇죠. 공직자에 대한 경고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잖아요. 그때도 공소권 없으면 끝내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자초지종을 좀 밝혔어야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억울했는가, 아니면 그 범죄 사실은 있었는가, 아니면 본인은 몰랐는데 가족들이 그 뇌물에 뭐 연루가 됐었는지 그걸 좀 밝혔어야 되는데 서술로 수사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모든 게 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뭐 민주당 대변인까지 뭐 여러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뭐 이상한 그런 논평을 내고 있잖아요. 미화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노 부활을 지켜본 정치권이 지금은 사자의 정치에 매달린 거죠. 친노가 노무현 죽으니까 부활했거든요. 지금 박원순도 이게 부활을 시켜야지 내년 4월 또 재보선 때 내년 4월 재보선은 아마 박원순 선거가 또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산 박원순과 죽은 박원순의 어떻게 보면 대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조문 정치를 벌써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가 저는 사라졌다고 봐요. 뭐가 잘못됐고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서로 반성할 건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꼭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자꾸 저러니까 실체적인 진실은 다 감춰지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그런 엉뚱한 일이 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백선엽 전 내비업 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국군의 뿌리고 우리 국군을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자기 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지 홀대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광화문에 시민 분향소도 설치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동작동 현충원에 묻히느냐 아니면은 대전 현충원이 묻히느냐인데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논란이 좀 가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전 현충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현충원 자체에 묻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떤 또 몰상식한 친구는 야스쿠니 진사에 묻으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뭐 있잖아요. 군 뭐 인권센터인가 해갖고 그 친구는 군대도 안 간 사람 아닙니까? 어째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참 이 땅의 평화를 누가 지켰는지. 오히려 저 미국 대사가 더 미국 그 한군 주한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더 백성엽 장군을 더 우러르고 존경하더라고요. 해리스 대사도 사진 찍은 거 같이 와서 내 존경하는 어른이라고 하고 그런 존경하는 마음,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위인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해꾸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친일 논란도 너무 가혹한 점이 있어요. 그 간도 토벌 때 조금 있었다는 것 같고 저렇게 비난하고, 우리나라 그 국군 초창기에 일본 육사 나온 사람이 많았거든요. 일본 육사. 옛날에 그 식민지 말기에는 시골에서 공부 잘하고 수재들을 선생님이
추천해줘가지고 일본 육사를 갔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일본에 뭐 황국 신민이 되고 뭐 일제에 충성하려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게 코스였어요. 일본 유학 가고 또 돈 없는 사람 일본 육사 가서 또 싸게 공부하고 그 사람들도 사실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저렇게 친일로 매도하는 게 정말 옳은 건가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정말 이 두 분의 그런 장례식을 놓고 정치권까지 네. 양 진영으로 나눠지고 네. 또 시민사회까지도 망자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네. 또 피해자에 대해서 네. 2차 가해를 가하는 이런 현상. 정말 우리 사회가 A나 품격까지도 무너진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정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